전기도 없던 남미의 작은 마을. 그곳에 코리아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그 아이는 세계은행의 전략가가 되어 자신이 받은 도움을 전 세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준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콜롬비아 남부의 카케타주 라스 에스페란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희망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지만 당시 저희 마을에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전기가 없었고 도로도 흙탕물로 지늘게 잠긴 채였으며 학교도 지붕이 반쯤 무너진 작은 오두막이 전부였습니다. 해가 지면 마을 전체가 암흑으로 덮였고 저녁 7시만 되면 아이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촛불이나 등잔 앞에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저는 10살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게 낙이었지만 해가 짧은 계절엔 숙제를 못하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는 초한자루도 아껴 써야 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촛불조차 꺼져버렸고 저는 두꺼운 천으로 몸을 감싸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밤에도 글씨를 읽을 수 있었으면, 동생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었으면, 전기가 들어왔으면,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큰 짐칸에는 철제 구조물들이 실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짙은 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조끼 뒤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라고 쓰여 있더군요. 저희는 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 이름인가? 단체 이름인가? 어디에서 온 걸까? 어른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웃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태양을 가져왔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어르신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이라고 여겼습니다. 태양을 가져왔다니요? 그런데 그들이 설치한 것은 커다란 네모난 판이었고 그것을 언덕 위에 올려두고 전선을 회관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립이 이어졌고 해가 지기 직전 작은 회관 안에 전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진 뒤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하던 그 순간 전등이 켜졌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불이다. 전기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관의 벽에 붙은 그림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사람들의 눈빛, 피부색, 표정까지 다 보였습니다. 촛불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지 않았고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태양이 맞았습니다.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빛이 밝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마을 같은 곳까지 와서 전기를 나눠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서 왔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듣는 이름, 그리고 조용히 웃고 있는 이들,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을 대신 실현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후 태양광 전등은 마을 회관뿐 아니라 학교에도 설치되었고 저희 집에도 하나씩 나눠졌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등 하나가 온 가족을 모이게 했고 저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등불은 제 마음에도 불을 밝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였지만 누군가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지금 이 불빛이 제가 뭔가 될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 그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했고 결국 수도 보고타의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저는 지금 세계은행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인프라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전기, 도로, 통신, 물, 제가 설계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예전에 저처럼 어두움 속에 살던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어느 무명 마을에 나타났던 KUREA라는 글자가 적힌 조끼, 태양을 가져왔다는 한 사람의 말.
그리고 첫 불빛 아래에서 떨리던 저희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감동시켰던 그 불빛은 제 삶의 진로를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 석사 과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조와 빈곤 탈출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세계은행의 인턴십에 선발되었고 이후 정식 고문직으로 발탁되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인프라 개선 전략을 설계하고 각국 정부와 협업하여 전력망, 교량, 도로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와 업무의 핵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기가 없던 우리 마을 같은 곳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자신이 겪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세계은행 내에서 소규모 지역 참여형 인프라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중이었는데 한 동료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나, 한국 모델을 참고해보는 건 어때요?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나라가 인프라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도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개도국이 배워야 한다고요? 의문을 품은 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깡통을 들고 줄을 선 사람들, 맨발로 눈밭을 걷는 아이들.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았던 마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참혹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때 우리 마을에 전기를 준 그 나라였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는 한국이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던 나라일 줄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광고를 찍는 나라가 그렇게 힘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 당시 국민들이 결혼반지, 유품까지 내놓으며 금 모으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쳤고 결국 그 연대감으로 나라를 지켜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건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신이었고 집념이었고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나겠다는 공동체적 본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고속도로 건설, 농촌 전력화 사업, 공적개발원조 구조까지 모두 철저히 분석했고 그 안에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닫힌 마을에 도로를 내고 스스로 전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1980년에서 90년대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단 30년 만에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받은 도움을 단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억했고 이제는 그 기억을 책임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제게 전기를 준 그 코리아카 기술로 저희 마을을 도운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도운 나라였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제 업무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배정하고 설계도를 짜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 가지 원칙이 생겼습니다. 현지 주민이 함께하지 않는 인프라는 지속될 수 없다. 기억이 담기지 않은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릴 적 제게 전기를 준 그 사람들, 코리아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그들이 손수 땀 흘리며 판넬을 설치하고 전선을 매달고 아이들에게 전구의 원리를 설명해주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웃음을 나누던 모습이요. 그런 도움은 공식 보고서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마음에는 영원히 남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세계은행의 개발 파트너십국에서
중남미 인프라 전략 총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콜롬비아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내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교통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설계하고 해당 국가 정부와 공조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고향과 불과 수백 킬로 떨어진 아우로라강 인근의 산악지대였습니다. 그 지역은 3개의 마을이 고립되어 있었고 유일한 연결 수단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나무 다리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굣길에 물에 빠지는 사고도 빈번했고 생필품 수급도 제한적이라 주민들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은 수년째 미뤄져 오다가 드디어 세계은행의 자금과 기술로 실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연히 각국 정부는 빠른 성과를 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국영 건설사를 앞세워 빠르고 값싼 공사를 제안했고 그 제안은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모두 중국에서 투입해 단 4개월 만에 다리를 놓겠다는 제안이었고 당연히 콜롬비아 정부 내 다수의 관계자들은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돈도 많고 빠르다. 우리처럼 급한 나라에 맞는 파트너지. 한국은 기술은 있어도 규모가 작고 절차가 까다롭다. 회의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희 보스조차 조용히 와서 조언했습니다. 아나, 당신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필요한 시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국 모델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빠른 착공, 저렴한 비용, 정치적인 지지도. 반면 제가 검토한 한국의 모델은 마을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장비도 현지에서 조달하는 참여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정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저항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기억 없이 세운 다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국제협력단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화상회의를 거쳐 한국 측 ODA 전문가들과 프로젝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무척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누군가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개발. 곧바로 프로젝트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KUICA 그리고 세계은행이 협업하는 삼각형 구조로요. 하지만 당연히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왜 굳이 복잡하게 가나? 마을 사람들한테 다리 건설은 무리야. 느리고 예산도 초과될 텐데. 그 책임 누가 지지? 그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미디어에서도 조롱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다리를 지운다고? 국제개발도 감성팔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성이 아니라 저희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자란 아이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존재였으니까요. 결국 첫 삽을 뜬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었고 KUICA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교육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말했습니다. 제가 공사 일은 처음이지만 이 다리를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제 아이에게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억을 공유하고 꿈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를 걸어 한국 측 파트너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우로라 강의 첫 번째 교량이 완공된 날, 저는 마치 생일을 맞은 것처럼 설렜습니다. 다리의 마지막 철근이 연결되고 중앙에 다가온 순간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현판을 걸고 아이들은 손에 작은 국기를 들고 줄을 지어 걸었습니다. 하나는 콜롬비아 국기였고 다른 하나는 저에겐 너무도 익숙한 작고 조용한 나라의 깃발이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다리가 완공되기까지 총 9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식 모델로 갔으면 반도 안 걸렸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9개월은 사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은 스스로 다리를 건설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공사장을 지켜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소녀는 일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커서 다리 만드는 사람이 될래요. 공사에 참여했던 마을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요, 우리 마을의 첫 희망이에요. 이제는 가려던 학교도, 병원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전 그냥 다리를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전등을 설치해준 사람들, 그들도 아마 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다리 개통식에서 저는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하려고 했지만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리의 설계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 저도 이곳에서처럼 전기도 없고 다리도 없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주 먼 나라에서 누군가가 전등 하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도 몰랐고 그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을에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본 순간 저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나 같은 아이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그날 저는 모든 이들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릴 적 전등 아래에서 책을 읽던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책상 위에 있었던 건 코리아라고 쓰인 조그마한 배터리 모듈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본 코리아였습니다.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전기를 준 게 아니라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여기 이 다리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한국에서 오신 협력단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합니다. 어떤 도움은 물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요. 이후로도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리를 설계하고 전력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아우로라강 다리는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아이가 받은 희망이 수십 년을 돌아 다시 또 다른 아이에게 돌아간 시간을 넘어선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국제개발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자리였고 세계 각국의 장관, UN 고위 인사들, 그리고 협력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지만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도움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그들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친 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고 이어진 박수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 대표단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해준 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니 감사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도 여유가 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감동입니다. 남는 것을 나눈 게 아니라 없는 데서도 나누었다는 것. 도움을 넘어선 정신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쌀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전합니다. 그 기억을 구조물 속에 새깁니다. 다리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진짜 다리는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게 미래를 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미래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작은 마을에 빛을 전해준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세상을 밝히는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도 다리도 없던 그 시절, 한국은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도왔고 그 기억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신, 그 묵묵하고 따뜻한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